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잠이 들 시간이에요. 오늘 밤에는 제가 여러분의 잠을 인도해 드릴게요. 그러니 지금은 아무 걱정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아 보셔도 좋아요. 그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초강대국 미국의 탄생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깊은 잠 속으로 천천히 내려가기를 바랄게요. 먼저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 볼까요? 여러분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이불의 포근함을 어깨와 다리로 느껴보세요. 먼 바다를 건너가야 했던 오래전 사람들도 이렇게 밤이 되면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 앞에 펼쳐질 새로운 땅을 상상하곤 했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면서 어떻게 한 나라가 태어나서 마침내 초강대국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아주 멀리서 조용히 바라볼 거예요. 아주 오래전 거대한 바다 건너편에서 작은 나무 배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배 위에는 익숙한 고향을 뒤로 한 채 이름 모를 들판과 강, 숲이 기다리는 대륙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지요. 그들은 단지 모험을 꿈꾸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로운 삶, 조금 더 넓은 땅, 조금 더 숨쉬기 편한 미래를 찾아 떠나온 사람들이었어요. 밤이 되어 배가 잔잔한 파도 위에 흔들릴 때면 별빛을 올려다보며 그들도 여러분처럼 깊게 숨을 쉬었을 거예요. 새벽녘의 안개가 걷히면 그들에게는 낯선 해안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게 펼쳐진 해변 뒤로는 빽빽한 숲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고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며 새로운 대륙의 깊은 안쪽으로 이어지고 있었지요. 그 해안 가까이에 작은 나무집들이 하나둘 세워지고 불빛이 켜지며 작은 마을이 모습을 갖춰 갔어요. 아직 국기도 수도도 나라 이름도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조용히 꿈이 쌓여가고 있었답니다. 낮에는 나무를 베고 밭을 일구느라 손이 거칠어졌고 겨울이 오기 전에는 식량을 모으느라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 와중에도 아이들은 강가에서 돌을 던지며 웃었고 저녁이 되면 마을 한가운데 작은 모닥불 근처에 모여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지요. 어떤 이는 본래 살던 나라의 이야기와 왕의 새 법령에 대해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이 새로운 땅에서라면 조금 더 스스로 결정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조심스레 꺼내 놓았어요. 별이 떠오르면 사람들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 두꺼운 담요를 덮고 내일은 조금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품고 잠에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안의 작은 마을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강을 따라 안쪽으로도 마을이 생겨났어요. 각기 다른 언어와 풍습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지만 이 넓은 땅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지요. 시장에는 여러 나라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놓였고, 항구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들락날락하면서 활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들이 떠나온 본국의 법과 명령은 여전히 이 새 땅 위에도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작은 선술집 안에서 상인과 농부, 목수와 선장이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최근에 내려온 세법이 얼마나 무거운 세금을 요구하는지, 바다를 건너오는 물건마다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 서로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누군가는 고향의 왕과 의회가 자신들의 삶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명령만 보내온다고 투덜거렸고, 또 누군가는 이 넓은 땅에서 숨 쉬며 사는 우리가 조금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바깥에서는 해풍이 선술집의 문을 살짝 흔들고 있었고, 초 한 자루가 타들어가며 빛을 점점 더 낮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조용한 방 안에서 자신만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그 밤의 사람들도 자신의 숨과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이 낯선 땅에서 나날이 쌓여가는 피로와 두려움, 그리고 어렴풋한 희망이 서로 뒤섞여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지요.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이 곧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누군가는 이 작은 불만들이 결국 큰 물결이 될 것 같은 예감에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을 거예요. 그 두근거림은 아직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었지만, 훗날 한 나라를 세우는 힘이 되어줄 씨앗이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여러 번 돌고 돌아 마을과 항구는 더욱 붐비게 되었어요.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이제 예전보다 더 다양한 생각을 품고 있었고, 신문과 작은 전단들이 이 땅 곳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었지요. 어떤 글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의 머리를 자극했고, 또 어떤 글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지시만 받는 삶이 아니라 함께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는 세상을 꿈꾸자고 속삭였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도 선술집과 장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막연한 불편함이 조금씩 분명한 질문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면 집집마다 촛불이 창문 안에서 따뜻하게 흔들렸고, 그 불빛 아래에서 가족들은 둘러앉아 하루를 정리했어요. 어떤 집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본국의 역사와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또 어떤 집에서는 이 새로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신들을 어디 사람이라고 불러야 할지 궁금해 하며 물었지요. 어머니들은 스프를 저으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 생각하며 작은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신이 누워 있는 자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그 옛날의 집 창문 불빛을 떠올리며 편안히 숨을 쉬어 보세요. 시간이 더 흐르면서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단지 먼 나라의 한 귀퉁이에 사는 주민이 아니라는 생각을 조금씩 키워갔어요. 13개의 서로 다른 식민지였지만 같은 바다를 보고 같은 숲 냄새를 맡으며 살아가는 동안 그들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지요. 마차로 여러 날을 달려 만나야 하는 먼 지역의 사람들과도 편지와 소문을 통해 생각을 나누며 점점 더 서로를 느끼게 되었어요. 이 넓고 낯선 땅에서 함께 버티고 살아온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끈처럼 사람들을 조용히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들에는 항구 도시의 한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거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세금과 일방적인 법, 자신들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의회의 결정들에 대해 더 이상 참기 어렵다는 말들이 공기 속에 퍼졌지요. 작은 회의실과 교회, 선술집 뒷방에서 모인 사람들은 더 이상은 예전처럼 살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먼저 속삭임처럼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의 가슴 깊숙한 곳에 울림으로 남았어요. 한편 대륙의 숲과 들판은 여전히 계절에 따라 색을 바꾸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봄이면 연두빛 잎이 돋아나고 여름이면 강가의 안개가 낮게 깔렸으며 가을이면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겨울이면 눈이 고요하게 내려 마을을 감쌌지요. 자연은 인간의 고민과 갈등과는 상관없이 그저 제 모습을 이어갔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겐 자연의 변화 역시 중요한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새 땅이 이제는 스스로 하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때가 되었다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창문 밖의 밤 공기 소리나 어딘가에서 아주 작게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멀리 떨어진 시대와 장소의 숨결을 상상하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오래전 이 대륙의 사람들도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서 저마다의 집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본국의 하늘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생각했을 거예요.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그 밤들 속에서 한 나라의 탄생을 알리는 아주 작은 전조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항구 도시의 한 사건이 멀리 본국까지 소식을 전하게 되었지요. 차를 실은 배와 세금,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침묵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장면을 소란스러운 싸움으로 떠올리기보다는 긴 시간 쌓인 답답함이 물 위로 고요히
오르는 모습처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자라나고 있던 독립과 자치의 생각이 마침내 눈에 보일 만큼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으니까요.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본국과 이 땅 사이의 거리는 단지 바다로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었어요. 편지와 보고서, 험담과 설득이 오가며 양쪽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졌고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리기 일쑤였지요. 이 땅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실과 필요를 알고 있었지만 먼 수도에 앉아 있는 이들은 종종 그 사실을 놓쳤습니다. 그 작은 오해와 무시는 거대한 대륙 위에 잔잔하지만 끊임없는 파문을 남겼고 언젠가 한 번은 크게 일렁일 수밖에 없는 물결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에도 개척지의 아침은 계속해서 밝아왔습니다. 농부들은 새벽녘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 흙을 만졌고 목수들은 나무를 다듬으며 새 집을 지었으며 상인들은 장터와 항구를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팔았지요. 아이들은 강가에서 물수제비를 뜨며 웃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의 웃음을 보며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내일의 무게를 잠시 잊곤 했습니다. 이 땅의 일상은 언제나처럼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 바탕에는 무엇인가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조용한 긴장감이 깔려 있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어쩌면 하루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생각을 살짝 옆으로 밀어 놓아도 괜찮아요.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비슷한 고민과 불안을 겪어왔고 또 그 속에서 나름의 길을 찾아가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왔으니까요. 초강대국으로 불리기 훨씬 전 이 나라 역시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 작은 마을과 항구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뿐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절의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문틈 사이로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지요. 결국 이 땅 곳곳에서 영향력 있는 이들이 모여 더 큰 결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조심스러웠고 어떤 이들은 단호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망설였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책임감이 두려움과 섞여 때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지요. 회의가 열리는 날이면 작은 마을의 회당이나 큰 도시의 집회 장소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누군가는 혁신적인 생각을 내놓았고 누군가는 차분하게 현실적인 걱정을 표했으며 또 누군가는 무심한 듯 보이지만 내심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지요. 종이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깃펜으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긴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편지의 수신인은 아직 이름조차 없는 미래의 나라, 그리고 훗날 그 나라를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의 언어 속에는 점점 더 자주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 권리, 대표, 그리고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개념이 토론과 글 속에서 한층 선명한 모양을 갖춰 갔지요. 누가 봐도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길을 한번 상상하게 된 이상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습니다. 너무 멀리까지 가버린 배가 다시 작은 항구로 돌아오기 어려운 것처럼 이미 마음속에서 먼 바다로 나아가 버린 생각들은 되돌리기 힘들었지요. 여러분이 지금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그 시절에도 어떤 밤에는 사람들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말로는 쉽게 결정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하면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가족과 아이들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이 땅의 숲과 강, 들판을 떠올리며 이곳이 더 이상 다른 나라의 그림자 아래가 아니라 스스로 서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켜켜이 쌓여 마치 나이테처럼 한 나라의 기반을 조용히 두텁게 만들고 있었지요. 마침내 몇몇 중요한 순간들이 찾아와 이 땅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 밝히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는 새로운 문장을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며 자신들이 더 이상 본국의 지배 아래가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의 나라로 여기기로 했다는 뜻을 선언했습니다. 그 글은 단지 정치적인 문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오랜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용기를 담아낸 하나의 긴 이야기였지요. 종이 위에 눌러쓴 잉크 자국마다 수많은 밤과 한숨, 그리고 작은 기도가 담겨 있었을 거예요. 이 선언이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본국과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쪽 모두 이제 자신들이 속한 길을 선택해야 했고, 그 선택은 조용한 논쟁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전쟁이라는 말은 언제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우리는 그 장면을 피와 불꽃으로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낮에는 혹독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지만 밤이 되면 서로의 무사함을 바라며 잠시 기도를 올리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멀리서 아주 조용히 바라볼 수 있어요. 캠프에는 모닥불이 타올랐고 젖은 흙 냄새가 밤 공기에 섞여 떠돌았습니다. 추운 밤 젊은 병사들은 낡은 담요를 둘러쓰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왜 이곳에 서 있는지 마음속으로 되묻곤 했지요. 누군가는 먼 집에 남겨두고 온 가족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언젠가 이 땅이 더 자유로운 곳이 되어줄 거라는 희망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숨결이 하얀 입김이 되어 어둠 속으로 흩어지듯 두려움도 조금씩 바람 속으로 사라지기를 바랐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대목에서 조용히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전쟁의 세부를 들여다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움직이고 있던 마음들의 흐름을 느끼려는 것이니까요. 한 나라가 태어나는 순간에는 늘 크고 작은 갈등과 고통이 뒤섞여 있지만 그 중심에는 새로운 길을 만들겠다는 소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그 소망은 깊은 밤마다 다시금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지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긴장과 싸움 끝에 마침내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되었어요. 길고 험한 과정을 모두 마친 뒤에야 이 넓은 대륙 위에 하나의 새로운 나라가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또렷해졌지요. 아직 부족한 것도 많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만 존재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탄생은 그렇게 요란한 환호성뿐 아니라 수많은 조용한 숨소리와 한숨, 그리고 안도의 숨결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새로운 나라는 이제 자신을 어떻게 꾸려갈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어떤 원칙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 나갈지 모두가 합의하기는 쉽지 않았지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 이 나라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일정하게 담아내고자 애를 썼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온 대표들이 다시 모여 서로의 의견을 맞춰가며 나라의 뼈대를 세우는 문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모임에서 오가는 말들은 때로 뜨거웠고, 때로 지쳤으며, 때로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과 지역의 사정을 내세우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전체를 바라보며 더 먼 미래까지 생각하려 노력했지요. 깊은 끝에서 긁히는 소리와 존기를 넘기는 바스락거림, 창문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까지도 그 순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겹겹이 쌓여 훗날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나라의 첫 장을 장식하는 배경음이 되었다고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직은 어린 나라가 조심스럽게 첫 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넓은 대륙의 동쪽 해안가에 자리 잡은 이 나라는 앞으로 자신 앞에 펼쳐질 수많은 도전과 기회, 그리고 변화를 아직 알지 못한 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지요. 밤이 되면 도시의 창문마다 작은 등불이 켜지고 시골 마을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판을 메우며 사람들의 하루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어린 나라는 그런 소리들을 자장가처럼 들으며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천천히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초강대국 미국이라 불리는 나라의 거대한 모습이 아니라 막 태어난 작은 나라가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는 모습을 올리며 눈을 살며시 감아 보셔도 좋아요. 이 나라는 아직 대륙의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빛나는 별빛 같은 존재일 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거대한 잠재력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아직 깨어나지 않은 수많은 가능성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이 나라 역시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설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 어린 나라가 어떻게 광활한 대륙과 바다를 향해 조금씩 팔을 뻗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초강대국이라는 이름에 다가가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천천히 따라가 볼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뒤에도 사람들의 일상은 어느 날 갑자기 화려하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아침이면 닭이 우는 소리에 맞춰 눈을 뜨고 흙냄새 나는 밭으로 나가야 했고, 여전히 장터와 항구에서는 손에 굳은 살이 박인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지요. 다만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이 땅이 다른 나라의 그림자 아래가 아니라 스스로 서는 나라가 되었다는 조용한 자부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불 속에서 살짝 자세를 고쳐 누우며 아주 작게 미소를 지어 보아도 좋아요. 어떤 변화는 이렇게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부터 천천히 시작되니까요. 새로 세워진 정부와 제도는 아직 미숙했지만 사람들은 느릿느릿 서로의 의견을 모으며 이 나라가 어떤 원칙 위에 서야 할지 이야기했습니다. 먼 도시에서 모인 대표들은 글을 쓰고 토론을 하면서 권력이 한 손에만 쏠리지 않도록 나누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일부라도 담아내려 애를 썼지요. 책상 위에는 헌법과 법률이라는 이름의 종이가 차곡차곡 쌓여갔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위에 새로운 생각들이 덧붙여졌습니다. 밤이 되면 그 종이 위에도 어둠이 내려앉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며 아직 어린 나라가 깊은 숨을 쉬도록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라는 동쪽 해안가의 도시들에만 머물지 않고 서쪽으로 또 서쪽으로 조금씩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강과 끝없는 평원, 높은 산맥 너머로 이어진 땅은 아직 지도 위에서도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지요. 개척을 꿈꾸는 사람들은 마차에 짐을 싣고 가족들과 함께 길을 나섰고 잘 닦이지 않은 길 위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언젠가 자신들만의 집과 밭을 갖게 되리라 상상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서
부드러운 수평선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선 너머로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땅이 이어지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천천히 숨을 고르면 좋겠어요. 그러나 새로운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곳이 비어 있는 종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대륙의 강과 숲, 들판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온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지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땅을 바라보던 이들이 만나면서 수많은 오해와 갈등이 생겨났고 어느 쪽에도 쉽지 않은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들을 피와 상처로 떠올리기보다는 서로 다른 노래가 한 공간에서 부딪히며 길을 찾지 못해 잠시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처럼 조금 멀리서 조용히 바라볼 수 있어요. 개척지는 거칠었지만 밤이 되면 별빛이 쏟아지는 듯한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은 모닥불 곁에 둘러앉아 조용히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누군가는 고향 도시의 돌길과 벽돌집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이 낯선 평원과 산이 언젠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익숙한 고향이 되리라 상상했지요. 모닥불 위에서 끓는 냄비에서는 식사가 익어가고, 불꽃은 사그라들다가도 다시 타오르며 사람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소리와 바람 소리는 두려움을 안기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대륙의 크고 깊은 숨결을 느끼게 해주는 자장가이기도 했어요. 이 세 나라가 점점 안쪽으로 뻗어나가던 동안 동쪽 해안의 도시들은 조금씩 다른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항구에는 더 많은 배가 드나들었고, 여객선과 화물선에서는 새 삶을 꿈꾸는 이들과 온갖 물건들이 쏟아져 내렸지요. 도시 곳곳에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공장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농촌의 밭을 떠나 도시의 좁은 방과 긴 작업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리는 아직 흙먼지가 많고 소란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산업과 기술이 싹트고 있었어요. 19세기의 초반과 중반을 지나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점점 더 또렷한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동쪽에서는 공장과 상업으로 중심을 잡는 지역이 힘을 키워갔고, 남쪽에서는 넓은 농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가 뿌리를 깊이 내렸지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자유를 꿈꾸었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사슬처럼 무거운 현실에 묶여 있었고, 특히 남쪽의 넓은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긴 채 강제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자유를 향해 태어난 나라라는 이상과 실제 삶 속에서 계속되는 억압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깊은 고민을 낳았어요. 북쪽과 남쪽, 도시와 농촌,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긴장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와 회당에서는 노예 제도에 대해 비판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차츰 힘을 얻었고, 다른 쪽에서는 자신들의 경제와 생활을 지키기 위해 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지요. 설교단과 신문, 작은 책자와 연설에서 오가는 말들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같은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미래를 꿈꾸는 마음들이 부딪혔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창문을 닫고 내일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야기가 풀리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지만, 긴장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마침내 이 갈등은 한 나라 안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크게 자라나 버렸고, 미국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의 시간을 피와 포성이 가득한 전쟁으로만 떠올릴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 땅의 수많은 마을과 농장, 도시에서 서로 다른 편에 서게 된 사람들의 마음을 떠올려 보아도 좋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노래를 알던 이들이 서로 다른 깃발 아래 서야 했던 그때, 밤마다 들판과 산, 강가의 캠프에서는 모닥불 주변에 모인 병사들의 한숨과 기도가 공기를 가득 채웠지요. 여러분도 지금 이불을 조금 더 끌어당기고 그 먼 시대의 차가운 밤 공기 대신 방 안의 포근함을 깊게 느껴보세요. 캠프의 밤은 길고 고요했지만 마음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젊은 병사들은 어둠 속에서 깃발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자신이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번 떠올렸지요. 어떤 이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자유로운 미래를 위해 싸운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자라온 땅과 가족,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쓴 편지 한 장 한 장에는 떨리는 손길이 묻어 있었고, 종기를 타고 고향의 집까지 전해진 마음은 창가에서 편지를 읽는 이들의 눈가를 뜨겁게 만들었어요. 전쟁은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답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노예 제도를 끝내고 이 나라의 이름 아래 사는 사람들 모두가 보다 평등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약속은 아직 완전히 지켜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종이 위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새겨졌지요. 전쟁이 끝난 뒤 황폐해진 마을과 들판, 부서진 다리와 건물들 사이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잃은 것의 크기를 느끼면서도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다시 세워 나갈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은 그 이전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별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예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미국은 다시 한번 자신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남쪽의 도시와 농장에는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아야 했고, 해방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자유와 권리를 얻기 위해 첫 발을 떼야 했지요. 그러나 오랜 차별과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도 갈등과 불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는 학교가 세워지고, 어딘가에서는 새 집이 지어지고, 또 어딘가에서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나란히 서서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무렵 공장과 철도, 기계와 발명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시대의 바람이 미국을 강하게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광활한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길이 하나둘 놓이면서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어도 먼 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느껴지게 되었지요. 동쪽 해안의 도시에서 떠난 기차는 산맥을 넘고 들판을 가로질러 서쪽의 바다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었고, 사람과 물건, 사상이 철로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긴 선 하나를 그려보세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어지는 그 선을 따라 수많은 이야기와 인생이 오가는 모습을 떠올리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아요. 공장은 점점 커졌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계들은 사람들의 노동을 돕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빠르고 더 많은 생산을 요구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지요. 도시의 하늘에는 연무가 자욱이 끼었고, 거리는 노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좁은 방에 여럿이 함께 살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공장과 회사를 소유하며 불을 쌓아 올리는 이들도 있었어요. 한 나라 안에서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길게 늘어선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의 항구와 기차역에는 세계 곳곳에서 온 이민자들이 끊임없이 발길을 옮겼습니다. 낯선 언어와 옷차림, 다른 종교와 풍습을 지닌 사람들은 긴 항해를 마치고 이 땅의 흙을 밟으며 가능하면 조금 더 넓은 기회를 꿈꾸었지요. 입구가 좁고 긴 검사장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설렘과 두려움을 함께 느꼈고,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조각상과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언젠가 이곳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새로운 이들이 가져온 노래와 음식, 이야기들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빛깔을 한층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나 꿈과 기회가 넘쳐 보이던 이 시기에도 현실은 언제나처럼 복잡했습니다. 긴 노동 시간과 낮은 임금,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던 노동자들은 서로 손을 잡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요. 거리와 광장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행진과 모임이 열렸고, 일부는 법과 제도의 변화를 위해 오랫동안 싸워야 했습니다. 신문과 잡지,
연설과 모임을 통해 퍼져나간 사회개혁의 목소리는 때로는 조용한 속삭임처럼, 때로는 우렁찬 메아리처럼 미국 곳곳을 울렸어요. 동시에 이 나라의 서쪽 끝에서는 태평양을 마주한 도시들이 차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부의 항구에는 새로운 배들이 드나들었고, 광산과 농장, 철길 주변에는 작고 큰 마을들이 생겨났지요. 이 넓은 대륙의 동쪽과 서쪽이 철도와 전신, 도로와 도시를 통해 촘촘히 연결되면서 미국은 점점 대륙 전체에 몸을 꽉 채운 나라가 되어 갔습니다. 더 이상 한쪽 해안의 나라가 아니라 바다와 바다 사이를 잇는 다리처럼 넓게 뻗은 나라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19세기의 끝자락과 20세기의 문턱에 서서 미국은 이제 눈을 안으로만 돌리지 않고 바깥 세상으로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넘나드는 무역선과 군함은 점점 더 먼 바다로 나아갔고, 정치와 외교의 무대에서도 이 나라의 이름이 조금 더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지요. 아직 완전히 초강대국이라 부를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지만, 많은 이들이 이 나라가 언젠가 세계의 흐름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되리라는 예감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물결이 멀리서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아직 발치에는 잔잔한 물결만 밀려오는 순간에 미리 감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도시의 밤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불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전화와 전기가 삶의 구석구석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먼 곳에 있는 이와 더 빨리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고, 공장과 사무실, 상점과 극장은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며 새로운 시대의 활력을 드러냈지요. 신문과 잡지, 나중에는 소리와 영상까지 전해주는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한 도시의 소식이 곧 다른 도시와 심지어 다른 나라에까지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머나먼 시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는 것처럼 그 시절 사람들도 서로의 생각과 소식을 더 가까이에서 나누게 되었어요. 물론 미국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종과 계층, 이민자와 토박이 사이의 긴장, 빠르게 변하는 산업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의 고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요. 가난한 이들의 골목과 부유한 이들의 저택은 같은 도시 안에서 서로 다른 세계처럼 존재했고, 학교와 직장, 투표와 권리의 자리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벽들이 사람들을 가로막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글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법을 바꾸기 위해 움직이며 이 나라가 조금씩이나마 약속했던 이상에 더 가까워지도록 애썼어요. 이처럼 미국은 내적으로는 상처를 치유하고 제도를 다듬으며 성장하고 있었고,
외적으로는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들과 손을 맞잡거나 때로는 부딪히며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불안과 변화의 기운이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미국은 그 중심으로 완전히 걸어 들어가기에 아직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이미 여러 사건을 통해 세계의 흐름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선택과 움직임은 더 이상 이 대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다른 땅과 바다에도 파문을 남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도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소리와 충돌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그 직전의 고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어린 나라가 대륙 전체를 가로지르는 힘을 갖게 되었고, 공장과 철도, 항구와 도시가 하나의 커다란 몸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때, 미국은 마치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신 뒤 어디로 발을 내디딜지 고민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나라가 마침내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격동의 시기와 그 속에서 어떻게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게 되는지를 또 한 번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따라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깊은 숨을 들이마신 채 사색하던 미국은 마침내 스스로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유럽과 세계 곳곳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의 갈등이 점점 커져가던 때에 이 나라는 바다 건너의 일이라고만 여기기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지요. 처음에는 두 대양이 주는 거리와 완충을 믿고 가능한 한 멀찍이 서서 지켜보려 했지만 경제와 무역 그리고 사람들의 운명이 이미 촘촘히 얽혀 있는 시대에 완전한 거리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미국은 더 넓은 세계와 자신을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반자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바다 위에서는 잠수함과 군함이 오가며 긴장을 높였고, 하늘과 땅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항구와 공장에서는 전쟁 물자를 실은 배와 화물이 끊임없이 움직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과는 다른 종류의 진동이 이 나라의 산업과 경제를 흔들었지요. 아직 완전히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공장과 농장, 항구와 철길은 이미 세계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먼 대륙의 소식을 들으며 자신들의 삶이 점점 더 세계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결국 미국은 더 이상 관찰자만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선택의 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번 결정을 내리고 나자 이 나라는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자신의 산업과 자원을 동원해 전쟁에 참여했지요. 공장에서는 무기와 장비, 식량과 옷이 대량으로 생산되었고, 젊은 이들은 군복을 입고 낯선 땅과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장면을 소란스러운 전투가 아니라 밤마다 집으로 돌아와 두 손을 모으고 먼 곳에 있는 가족과 친구의 무사를 빌던 사람들의 떨리는 숨결로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전쟁이 끝났을 때 세계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와 산업이 깊은 상처를 입은 사이, 미국의 본토는 상대적으로 덜 파괴되었고, 공장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며 거대한 생산 능력을 입증했지요. 이 경험은 미국이 스스로를 단지 한 대륙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쟁이 남긴 상처와 책임의 무게가 어깨 위에 고요하게 내려앉았어요. 전쟁 이후의 어느 시기, 미국은 마치 두 갈래 길 앞에 선 사람처럼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바다 건너의 일을 남의 일로만 여길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에 무조건 앞장서는 것이 옳은지도 분명하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이 나라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모임과 제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을 돕는 계획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이름과 영향력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찾아온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세계는 또 다른 긴장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대륙의 동쪽과 서쪽,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내세운 두 세력이 시선을 마주하게 되었고, 미국은 그 한쪽의 중심에 서게 되었지요. 이 새로운 갈등은 이전처럼 직접적인 전면 전쟁의 형태가 아니라 군비 경쟁과 영향력 경쟁,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의 대리 갈등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차가운 전쟁이라는 말로 부르며 보이지 않는 긴장감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핵무기라는 전혀 새로운 힘이 등장하면서 세계는 한편으로는 안전을 위한 억지력을 얻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 한 번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을 안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그 반대편에 선 또 다른 강대국은 서로를 의식하며 하늘과 바다, 우주와 기술의 영역에서 끝없는 경쟁을 벌였지요. 하늘 높이 로켓이 솟구쳐 오르고 인공위성이 지구를 도는 장면은 과학의 진보이면서 동시에 정치와 군사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가운데에서 미국은 기술과 산업, 군사력 면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아 갔어요. 이 시기 미국의 도시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움직임도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져 온 인종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많은 이들이 거리와 교회, 학교와 광장에서 평등을 외치며 일어섰지요. 평화로운 행진과 연설, 때로는 탄압과 충돌 속에서도 사람들은 이 나라가 스스로 약속한 원칙에 좀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말이 헌법과 선언문 속의 문장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시대의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행진과 연설, 그리고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같은 시간 공장에서 일하다 퇴근한 노동자와 사무실에서 긴 하루를 마친 이들, 학교에서 돌아온 학생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변화의 물결을 느끼고 있었지요. 미국은 외부 세계와의 갈등과 경쟁 속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정의와 권리를 둘러싼 치열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흐름 속에서 초강대국이라는 힘의 모습과 그 힘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 무렵 미국은 여러 지역의 분쟁과 전쟁에도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병력을 보내어 싸우기도 했고, 때로는 물자와 자금, 외교적인 지원을 통해 특정한 방향을 도우려 했지요. 어떤 전쟁은 길고 지치도록 이어져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회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병사들과 그 가족들, 뉴스에서 숫자와 지명으로만 접하던 전쟁의 그림자를 실제 삶에서 맞닥뜨리게 된 사람들은 미국이 세계에서 맡은 역할과 그 대가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에도 미국의 경제와 기술, 문화는 계속해서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전후의 호황기에는 넓은 고속도로와 교외 주택들이 빠르게 지어졌고, 자동차와 가전제품, 각종 소비자애들이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지요. 영화관과 텔레비전, 나중에는 음악과 패션, 스포츠까지 미국에서 시작된 문화는 바다를 건너 수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동경과 이미지를 심어 주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은 먼 나라 사람들의 언어에도 조금씩 스며들며 가능성과 자유를 상징하는 단어처럼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공학과 과학의 영역에서도 미국은 눈에 띄는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주로 향하는 로켓과 우주선, 반도체와 컴퓨터, 나중에는 인터넷과 통신 기술까지 여러 혁신이 이 땅에서 싹트고 자라났지요.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지역에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모여 새로운 기계와 프로그램, 서비스와
회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기술과 기업들은 세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고,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먼 시대와 장소의 이야기를 편안한 방 안에서 듣고 있는 것 역시 그런 변화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세계 금융과 무역에서 중심적인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달러는 국제 거래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미국의 은행과 회사, 시장의 움직임은 다른 나라들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지요. 여러 국제 기구와 협의체에서 미국은 종종 주도적인 목소리를 냈고, 때로는 동맹국들과 함께, 때로는 다른 강대국들과 대립하며 자신의 이익과 이상을 동시에 추구하려 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책임과 비판, 부담의 무게를 함께 안겨주었어요. 초강대국이라는 말은 단지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의 영화를 보며 웃고 눈물을 흘렸고, 미국의 음악을 들으며 리듬을 따라 몸을 흔들었으며, 미국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나온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활용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향해 유학을 떠났고, 어떤 이들은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새로이 꾸리기도 했지요. 이렇게 미국은 보이지 않는 문화와 가치, 연결의 힘으로도 세계 속에 깊이 스며들며 단순한 한 나라를 넘어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커질수록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질문도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국이 자유와 인권을 앞세워 세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었고, 또 다른 이들은 이 나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무리하게 개입한다며 비판했지요. 미국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조심스럽게 물러서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부딪히며 끝없는 토론을 이어갔어요. 초강대국의 길은 이렇게 언제나 확신보다는 질문과 고민, 그리고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기가 찾아오면서 세계는 또 한 번 커다란 변화를 겪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움직이는 자본과 정보, 사람과 문화의 속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지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디지털 네트워크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거의 사라지게 만들었고, 미국은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제는 미국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지역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시대가 되면서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은 새로운 경쟁과 협력의 방식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럼에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여전히 세계 뉴스를 들을 때 경제와 정치, 문화와 과학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 나라의 선택과 움직임은 다른 나라들의 정책과 사람들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위기와 도전의 순간마다 많은 이들이 미국의 반응을 주목하지요. 어떤 이는 이 나라를 희망과 기회의 상징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이는 불균형과 갈등의 한 축으로 보지만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미국은 여러 빛깔과 그림자가 뒤섞인 채 초강대국으로서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아주 멀리서 이 나라의 긴 여정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 작은 나무집을 세웠던 개척시대의 사람들, 독립을 꿈꾸며 조용히 선언문을 쓰던 이들, 내전을 통해 스스로의 모순과 싸웠던 세대, 공장과 철도를 통해 대륙을 가로지르던 시대의 노동자들, 세계대전과 차가운 전쟁을 거치며 새로운 책임을 떠안게 된 사람들까지 모두가 이 나라의 이야기를 함께 써 내려갔지요. 초강대국이라는 거대한 단어 뒤에는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얼굴과 숨결, 그리고 밤마다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눈동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워 있는 이 고요한 밤에도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빌딩 숲 사이로 미국의 밤하늘이 펼쳐지고 있을 거예요. 회사와 연구소, 병원과 공장, 학교와 집에서는 각자의 삶이 이어지고 누군가는 여전히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또 누군가는 여러분처럼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을 준비하고 있지요. 그 수많은 삶들 위로 초강대국 미국이라는 큰 이름이 얇은 막처럼 덮여 있을 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와 다르지 않은 웃음과 눈물, 기대와 불안이 숨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대한 역사도 어느새 조금은 부드럽고 친근하게 느껴질지 몰라요.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한 나라가 초강대국이 되는 길은 단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과 우연, 도전과 실수, 그리고 다시 일어섬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였습니다. 미국은 그 과정에서 때로는 빛나는 순간을, 때로는 아픈 상처를 남기며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지요. 이 길이 언제나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나라가 세계와 깊이 연결된 채 앞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무게를 짊어질 필요 없이 그저 먼 별을 바라보듯 조용히 지켜보고 이해하려 할 뿐이면 충분해요.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자신에게로 천천히 가져와 볼까요? 초강대국의 역사와 전쟁, 산업과 기술, 거대한 경제와 외교의 이야기들은 잠시 뒤로 물려놓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불의 따뜻한 감촉과 방 안의
잔잔한 공기, 창문 너머 아주 희미한 밤의 소리가 여러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세상의 큰 흐름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이듯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고 이제는 편안한 쉼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눈꺼풀이 조금씩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속에 미국이라는 이름을 천천히 멀리 보내보아도 좋습니다. 거대한 나라와 역사의 시간들을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바라보듯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도 잠시 한 발짝 옆으로 비켜 세워 두세요. 깊게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길게 내쉬면서 초강대국의 탄생과 성장 이야기를 조용히 책갈피에 꽂아두듯 마음속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것은 오직 이 밤의 고요와 여러분을 부드럽게 감싸는 따뜻한 어둠뿐입니다. 이제 아무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장면과 단어들을 살며시 흐릿하게 만들고 먼 바다와 대륙, 도시의 불빛과 높은 빌딩들도 하나둘씩 불을 끄듯 꺼 보세요. 남는 것은 작은 방 안, 포근한 잠자리, 그리고 온몸을 감싸는 이불의 온도, 거기에 조용히 드나드는 숨결뿐이지요. 오늘 함께한 미국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어깨에서 조금이라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도와주었다면 이제 이 밤은 여러분이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을 차례입니다.